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한다. 허준열TV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전세 사기 피해는 2019년 임대차 3법서부터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어요. 그 이유는 당시엔 집값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 임대인은 당연히 갑의 위치에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이것저것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갭 차이가 생기니까 당연히 전세 사기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주택값이 폭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세력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갭 투자자나 전세 세입자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빌라왕 같은 케이스는 계획적으로 빌라 분양 사기를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적한 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잘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을 가입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집값 상승하고 이후에 집값이 빠질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90%, 80%, 70%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라면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를 장려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시스템인데 집값이 꾸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결국 세계 경기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휘둘리기 때문에 갭 차이로 인한 피해자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정부의 또 다른 대책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청약 정보나 융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을 할 때에도 같은 공간에서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래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체납이 있는 사람들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칠 확률이 더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결국 전세 사기 피해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갭 차이로 인한 깡통 주택이 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